안으로는 타막한 권리에 목을 내고 밖으로는 횡포한 노래를 내쫓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모두 일어나라.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엉망이었고 요지경 속이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란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없는 법. 하지만 한 접시로는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맛있는 역사 한 접시 하러 가보실까요?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인분 주문이요. 이 공원의 이름을 보고 나니까 오늘 받아볼 이 역사 한 접시의 주제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바로 동학농민혁명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똑똑해 여선이 똑똑해 칭찬해. 아니 그런데 이 보은과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관계인 건가요? 동학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녹두 장군 전봉준이에요. 예. 네, 전봉준은 남쪽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럼 북쪽의 대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최시영과 손병희 선생님이셨죠. 그 남접과 북접이 만나서 그 대규모 혁명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보은입니다. 최시형, 손병희 알고 있는 이름들이 이곳 보은에서 등장하니 귀가 솔깃하시죠? 자자 뭐든 빨리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동학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동학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저에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학이 뭐 이 서학, 뭐 북학, 남학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좋은 접근인데요. 예. 맞습니다. 동학이가 뭐냐면 서양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외세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에 반하는 개념으로 해서 동학이라는 그 용어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19세기 후반 당시 안으로는 지배층의 착취로 농민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밖으로는 서양 자본주의의 열강이 침략하면서 서학에 대한 반감이 커졌으니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 사상을 앞세운 최재우의 동학. 관리와 백성,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등 온갖 차별을 폐지하고자 함이 동학이 가진 목적이었으니 민중으로 퍼져나가는 그 빠른 속도에 위기감을 느낀 조선의 지배층은 제1대 교주 최재우를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동학의 중심 인물인 최재우가 이제 처형을 네, 당하면서 네. 동학의 기세도 어느 정도 꺾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최시영이 탄압을 당하면서 이렇게 숨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은 훨훨 타올랐죠. 그러면서 이 보은에 그 전국에 있는 동학의 교단 중에서 최초의 그 본부가 되는 그 동학 대도소가 바로 이 보은의 그 설립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장례성 지금 복원되어 있는 건데 예. 이 장례성 안에 남접과 북접 그리고 전국의 동학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들이 모이게 되죠. 그게 바로 1893년에 첫 집회가 바로 이 장례성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보은 군민 15,000명을 훌쩍 넘는 무려 23,000여 명의 농민이 모인 동학 최초의 집회가 바로 보은 집회. 보은 집회 이후에 더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된 동학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 승리, 그리고 이어서 조선 왕조의 본관 전주성까지 함락하게 되는데요. 이 전주성에서는 탐관오리 척결, 노비문서 불태우기, 청춘과부의 재가 등 직접적인 개혁안을 조정해 전달하는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네. 관하고 이 동학군들은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합의를 받지만 그 이유를 해서 일본군들이 간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서양 세력들도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관 오리들과 반해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동학혁명군들이 의병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 세력들과 맞서는 의병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였는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 되려면 그 뜻을 이룰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법. 전국의 모든 동학 농민군이 척의 양창이라는 한 뜻으로 모여 일본군과 크게 맞서는 우금치 전투를 벌였지만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패배로 기록되고 맙니다. 네. 아, 안타깝습니다. 보은에서 시작된 동학 농민혁명이 우금치 전투에서 끝이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은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우금치 전투가 가죠. 근데 거기에서 그 일본군과 맞서면서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접의 그 동학 농민들은 다시 보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항쟁을 하죠. 그러고
수만 명의 아주 대량의 동학군들이 바로 처참하게 학살되는 곳이 바로 이 보은입니다. 동학 농민군의 남은 불씨를 태웠던 보은의 북실. 지금 그 자리에 세워진 공원과 기념탑이 처참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탐관오리의 착취에 맞서고 또 나라를 지키겠다고 네. 외세에 맞서고 이 암담한 현실을 좀 바꾸려고자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패배로 끝났잖아요. 네. 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나 그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장소를 약간 옮겨서 그 손병희 생가에 가서 그 동학군의 음식 이야기와 함께 그 음식이 담고 있는 동학군의 정신 그리고 동학혁명의 정신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학의 역사는 최재우에서 시작해 최시영으로 그리고 손병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를 마무리할 한 접시가 만들어지기 가장 적절한 장소가 바로 이 손병희 생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보아하니 이건 국밥 아닌가요? 그러네요. 아, 이 국밥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야, 이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아무리 척척 박사 안 박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수구레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수그래요? 네. 뭐 고개를 수그래 뭐 이런 건가요? 재밌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수구레는 뭐냐면 소 가죽의 안쪽에 붙어 있는 속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오, 네, 아니 네. 맛있는 살코기를 두고 왜 지방으로 이렇게 국을 끓이는 거죠? 소는 사실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동학군들한테 소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버티다 못해서 소를 잡는 거야. 그러고 소 고기를 나누어 먹고 마지막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을 때 그 소 껍질까지 벗겨가지고 이 탕을 끓여 먹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그랬군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고 네, 뭐 화려하고 이쁘고 얼큰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예. 그 당시로서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한 마지막 재산인 소를 잡아서 탕을 끓여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맛 이상의 다른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정말 그렇군요. 농민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재산인 소. 그 중에서도 버려질 법한 부위 수구레로 만든 국밥이라니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버티며 급하게 해치웠을 고구마, 감자, 주먹밥도 역사 한상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동학 민요에서 보면 그 각자의 입장을 음식으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두장군, 예. 그다음에 농민을 위하는 청포장수. 그러면서 농민들을 괴롭혔던 그 관료들을 이렇게 반찬에 비유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감태 반찬이 12가지다, 콩잎 반찬이 12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우리를 괴롭혔다. 이렇게 음식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태 반찬을 넣어서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그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구레 국밥도 그 동학군에게는 가장 그 성찬인 거죠. 그러면서 이 밥상을 통해서 동학군들의 그 마음을 좀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상차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동학 농민군과 손병희는 이 밥상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술 한술 치열했던 역사를 곱씹어 삼켜봅니다.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손병희 예. 선생님 하면은 독립 그 선언문의 33인 중에 한 분이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손병희 선생님은 동학의 제 그 3대 교주였어요. 네, 그러면서 동학을 천도교로 그 이제 이름을 계칭을 하죠. 그러면서 손병희 선생님은 또 그 운동이 결국에는 독립운동까지 연결시켜주게 하는 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후학을 양성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그 뜻을 그 굳건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지러웠던 그 구한말 시기에 바로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동학에서 그 3.1 운동까지 이어지는 역할을 하게 한 우리의 민족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동학 농민군, 그들이 치열했던 이유는 내가 곧 하늘이다 라고 해도 뭐라 할 리가 없는 내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평등한 나라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네.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들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 농민혁명군 여러분 덕분에 오늘이 있습니다. 늦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역사 한 접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밥상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밥상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치열하고도 간절한 역사가 있었음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맛있는 역사 한 접시는 계속됩니다.